미디어의 본질을 묻습니다. 질문하는 기자들 큐. 오늘은 우후죽순 늘어나는 건강 정보 프로그램들. 과연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건지 그 실태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또 이어지는 큐 플러스 코너에서는요, 처음으로 강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급변하는 미디어 시대에 올바른 뉴스 선택법에 대해서 미디어 리터러시 전문가시기도 하죠. 강용철 선생님 모시고 함께 답을 찾아볼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쏙쏙 귀에 박히는 비평을 잘 해주시는 분이죠. 조수진 장신대 교양학부 미디어 트랙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요. 팀에 합류하자마자 일명 열정 담당이라고 들었습니다. 김효순 기자. 안녕하세요. 네, 각오 한마디. 네, 제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 기자 노릇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혼자만 담고 있다가 이렇게 시청자들하고 교수님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저는 기쁘고요. 더욱더 열정적인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활약이 기대됩니다. 자, 코로나 팬데믹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요즘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건강 정보 얻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그런데 일부 건강 정보 프로그램들이 협찬을 받아서 제대로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방송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작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김효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요즘 틀면 나온다는 소리를 듣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이 건강 프로그램인데요. 고령화 사회인데다가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일까요? 지난해만 이 건강 프로그램 10여 개가 새롭게 전파를 탔습니다. 그렇다면 이 건강 프로그램들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아이고 아버님 안녕하세요. 몸 건강식품 보고 계세요? 뭐 홍삼 진액 같은 거 이런 게 나같이 안 나고 이 집에서 텔레비 건강 프로그램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 이제 그런 관심이 가고 있죠. 아니 그 TV에서 이제 무슨 뭐 패널들이 나와서 뭐 얘기하고 그러면 뭐 짜게 먹지 말라 뭐 해지 뭐가 뭐 좋다 그러면 좀 신경을 안 쓰죠. 보험정책연구원이 조사해봤더니 성인 10명 중 6명은 TV 등 건강 프로그램에서 정보를 얻는다고 답할 정도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는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들, 방송사 자체적으로 취재해 믿을 만한 정보를 내보내고 있는 것일까요? 모두가 그렇지는 않다는 제보가 KBS로 들어왔습니다. 일부 건강 프로그램에서 사례자를 허위로 섭외하거나 프로그램을 홈쇼핑과 연계해 사전 광고처럼 활용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건강 프로그램 제작 실태를 직접 취재해봤습니다. 수십 년 동안 협찬 기획사에 몸을 담았다는 관계자를 어렵게 만났습니다. 이 정도는 좀 얘기해 줄 필요 있겠다라고 결정하신 혹시 그 취지가 좀 있으셔요? 약간 좀 흥분했죠. 검증되지 않은 많은 제품이 검증된 것처럼 알려지는 게 문제고 그게 너무나 사학적인 목적으로 제작사를 통해서 풀려드는 거는 좀 제재가 필요하고. 기획사 관계자가 털어놓는 현실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건강 프로그램이 끝나자마자 옆 채널 홈쇼핑에서 같은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상황.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방송하고 광고를 같이 내는 많이 해서 홈쇼핑은 시간을 팔거든요 원래. 필요하시는 데를 살 수 있긴 했어요. 이렇게 사서 하면 방송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할 수 있고. 건강 프로그램과 홈쇼핑 방송을 패키지로 협찬하는 게 기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협찬을 하는 데는 얼마나 들까? 제작진이 입수한 협찬 단가표입니다. 1시간짜리 건강 프로그램을 협찬하는데 5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협찬 가격이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사례자라던가 이런 거를 어느 정도에 맞춰주죠. 어느 정도는. 어떻게 노출시켜주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요구를 더 많이 받아줄수록 높게 부른다는 거죠. 돈이 많이 들수록 이제 차별점을 줘야 되는 거니까 3천만 원에 사람과 1억 주는 사람은 차이가 있어야 되니까.
돈을 많이 낼수록 협찬사가 프로그램 내용에 관여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는 겁니다. 관련법과 규칙에는 협찬주가 프로그램에 필요한 경비와 물품 등을 제공하는 대신 방송 제작에는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법규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한 협찬 기획사에 문의했더니 협찬주 마음대로 전문가를 출연시킬 수 있다고 답합니다. 심지어 다른 기획사에서는 건강식품의 임상시험 결과가 없어도 협찬주가 원하는 대로 효능을 강조해 방송을 만들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건강 프로그램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일반인들의 사연은 어디까지가 사실일까요? 제가 직접 건강 프로그램에 사례자로 출연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건강 프로그램 제작사들 사이에서 유명하다고 알려진 사례자 섭외 전문가. 출연 아르바이트를 좀 할 수 있을까 해서 전화드렸는데요. 나이와 몸무게, 각종 질병 유무 등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쳐 실제로는 유산균을 먹고 있지 않은데도 유산균을 복용해 골다공증이 좋아진 환자 역할로 건강 프로그램 출연이 결정됐습니다. 협찬업계에서는 이렇게 건강 프로그램에 내보내는 가짜 사례자를 모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례자가 너무 딱 맞는 사례자를 구하기 어려울 수 있고 사용할 때 쓰는 미들들이 있기 때문에 유사한 사람으로 찾는 거죠. 방법을 찾듯이.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건강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경험이 있는 오상우 교수는 전문가 섭외의 문제점도 지적합니다. 저도 섭외가 오면은 A라는 약수를 평생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논문을 찾아보면 생각보다 논문들이 없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러면은 제가 가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서 정중히 사양을 하는데 누군가가 나가 있어요. 자칫 부작용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혈당 조절 잘 되시는 분이 안 됐다가 또 바뀌었다가 또 그런 거에 혹하셔가지고 또 나빠졌다가 이런 걸 너무 많이 겪게 되니까 여러 개들이 섞여 먹게 되면 아무래도 용량이 과다하게 되고 간이나 신장 기능에 문제가 오는 경우도 많이 생기게 되고요. 네, 참 물론 모든 프로그램이 다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뭐 일부 이렇게 협찬을 받는 프로그램에서 그 협찬사의 파워라는 게 정말 막강하네요. 제작 전반을 그냥 다 좌지우지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만난 그 기획사 대표분이 한 분이 솔직하게 심정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뭐라고 했냐면요. 협찬으로 제작하는 건강 프로그램을 1시간짜리 광고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네, 그러니까 홈쇼핑 판매에 앞서서 선 광고 형태로 건강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협찬사 요구에 따라서 사례자라든지 전문가라든지 내용을 반영해주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에는 결과론적으로 현상학적으로 아 방송이 끝나니까 홈쇼핑에서 똑같은 제품을 파네? 요 정도는 인식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과연 방송사와 홈쇼핑사가 같이 의논을 해서 이 연계 편성을 할 것인가 아니면 방법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사실상 취재가 된 내용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명확하게 보여드리고자 취재를 해봤습니다. 근데 저만 해도 TV를 통해서 일단 뭐 무슨 성분이 좋다더라, 무슨 영양제가 좋다더라 보고 나면 거기에 뭐 의사분들도 나오시고 사례자들도 너무 나오고요. 딱 들어맞고 해서 그래도 상품 자체는 뭐 팔려고 하는 걸 수 있어도 효능이 그래도 좀 있지 않나 하는 마음으로 산 적 많거든요. 저희 집에도 많습니다. 네. 근데 조금 전에 그 기자님께서 1시간짜리 광고다라는 얘기를 하셨다는 게 굉장히 저는 좀 충격적으로 다가왔거든요. 네. 저도 이제 지난주에 시댁에 갔는데 시부모님께서 메모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코에 좋다더라. 코에. 네, 코에 좋은 유산균이다 하면서 이제 저희 집에 가족이 이제 비염이 있거든요.
한번 먹어보라고 권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이게 정말 어르신들은 다 믿는구나. 실제로 그 한 병원에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건강 프로그램을 보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건강 정보 프로그램을 왜 믿나? 이거 이제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50% 이상이 의사가 나와서 믿는다. 이게 이제 전문가죠. 그다음에 그냥 TV니까. TV의 공신력입니다. 그리고 또 환자가 나오니까 믿는다 이런 응답도 꽤 나왔거든요. 실제로 그 설득 커뮤니케이션 쪽에서 보면 그 증언이 굉장히 설득 기법으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환자가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는 건 그 증언, 내가 해봤더니 그래, 내가 먹어봤더니 그래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설득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 방송에서 건강에 대해서 우려를 제기하고 홈쇼핑에서 효능을 얘기하고 사례자가 나와서 얘기를 하고 또 전문가가 나와서 전문적으로 설명을 해주니까 요 시스템을 딱 보면 모든 신뢰 요소 이런 것들이 이제 방송에 다 갖춰졌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렇죠. 아 그럼 이 전체 건강 정보 프로그램 중에서 협찬 방송이 얼마나 될까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취재를 해서 최신 자료를 입수를 했거든요. 네네. 방송사가 이 우리가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협찬을 받았습니다라고 네. 고지한 내역을 그 방통위에다가 제출한 자료예요. 저희가 확인을 해봤더니 한 달인데 451회가 고지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더욱 놀라운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번에 건강 관련된 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협찬 고지한 내용을 한번 살펴봤어요. 어디에서 협찬을 받았는지. 근데 전량이 건강 관련 식품 협찬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협찬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도 있죠. 근데 이게 문제는 방송사를 뛰어넘어서 이제 방송사에서는 건강 정보 프로그램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바로 채널 넘어가면 홈쇼핑에서는 그 프로를 팔고 있고 그 상품을 뭔가 이렇게 소비까지 바로 연결이 되는 어떤 패키지 코스를 만들어 놓잖아요. 이게 진짜 문제인 거죠. 시간도 보면 이제 방송에서 건강 정보 프로그램이 얘기를 하면 한 2, 30분 있다가 이제 홈쇼핑에 시작이 되고요. 네. 또 이 방송의 건강 정보 프로그램이 끝나면 2, 30분 이제 후까지 이렇게 홈쇼핑에서 방송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이게 성공 법칙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뭐 방송에서 불안을 좀 조성하고 건강에 대해서 그럼 홈쇼핑이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순서인 거죠. 이게 이제 방송 협찬 제도를 이용을 해서 소비자를 유도하게끔 잘 짜여진 편법 광고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뒷광고 맞습니다. 뒷광고인데 시청자만 모르고 계속 광고에 당하는 셈인 거죠. 네, 언제부터 이렇게 방송사를 뛰어넘어서 홈쇼핑까지 막 연계를 하는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이 자리를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김소리 아나운서는 아사이베리라는 혹시 식품을 들어보셨나요? 물론이죠. 한때 또 붐이었잖아요. 막 그렇죠. 항산화에 좋다고. 네네. 근데 그게 어디서 나는지는 아시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안 나죠. 해외 벌써 거죠. 아시네요. 뭔가 생소한. 네. 이 아사이베리라는 식품은 브라질 북부 아마존 열대 우림 지역에서 나는 식품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사실 접하기도 어려운 식품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효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15년에 이 JTBC가 아사이베리의 효능에 대한 건강 프로그램을 방송을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바로 다음 날 홈쇼핑에서 아사이베리 식품이 소위 대박이 납니다. 그러면 식품업계에서는 이거다. 블루오션이구나. 그래서 이제 연계 편성이 이루어졌다라는 게 업계에서 하시는 말씀이고요. 블루오션이다 보니까 새로 도입이 많이 됐을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보셨을 때도 이상하다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방통위에서도 상황이 심각하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고 2017년에 1시간 안에 건강 프로그램 끝나고 홈쇼핑이 바로 방송됐을 경우에는 네. 한번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면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가장 최신 자료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석 달 동안 조사를 했는데요. 이 423건이 연계 편성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 가운데서 또 지상파인 SBS는 127건으로 가장 많이 연계 편성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같은 기간. 그런 가운데요. 건강 정보 프로그램과 홈쇼핑 간의 연계가 됐던 흐름이 이제는 신문 보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뉴스타파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11월 12일 JTBC TV 정보쇼 알짜왕에서
아보카도 오일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곧바로 그걸 홈쇼핑에서 판매를 또 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 아보카도 오일을 검색을 해보니까 중앙일보에서 방송 사흘 전에 관련 기사를 작성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송을 봐요. 그다음에 뭐 궁금해요.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딱 그런 맞춤형 정보가 며칠 전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것도 기사로 나와 있으니까 그쵸. 사람들은 믿죠. 네, 이게 과거에는 이제 방송하고 지면에 직접적인 광고를 하던 시대였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는 방송 프로그램, 뭐 신문 홍보 기사, 그다음에 뭐 홈쇼핑 채널을 통한 유통망까지 이게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정말 통합 커뮤니케이션 전략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이런 마케팅 전략 쪽에서 방송사나 신문은 보도를 하는 곳인데 공정성, 객관성 이런 것들을 담보해야 되는데 기업의 이런 홍보 전략 이런 것들에 왜곡될 수 있다는 점, 그게 하나 문제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광고랑 기사는 이렇게 분리가 돼야 되는 게 저널리즘의 원칙입니다. 근데 지금 이 행태를 보면 또 기업들의 생존 경쟁 이런 것들, 미디어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치열해지다 보니까 이런 뭐 저널리즘의 원칙 이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수익을 가져다 주는 이런 통합 전략적인 이 마케팅 전략에 편승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고,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지금도 언론의 신뢰도가 최하위인데 언론의 신뢰도가 계속 하락하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맞아요. 적어도 광고와 기사는 구분이 돼야 네. 되는데 말이죠. 또 이게 방송사나 뭐 신문사들은 뭐 돈을 번다고 쳐요.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겠어요? 결국은 주머니를 연 소비자들의 피해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례를 좀 보면 최근에 그 크릴 오일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지금 제 책상에도 놓여 있습니다. 제자가 졸업하고 첫 월급으로 이걸 사왔더라고요. 그래서 놔뒀는데 이 크릴이 원래 플랑크톤의 일종인데 펭귄 먹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크릴 오일 성분이 혈관 청소를 한다라고 이제 방송에서 소개가 되면서 뭐 그야말로 열풍이 불었었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팔렸는데, 그런데 이후에 식약처가 뭐라고 했냐면 크릴 오일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 식품이고, 그리고 시중 판매 중인 제품 중에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은 제품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때문에 혈행 개선, 뭐 항산화 효과 이런 효능을 앞세워 광고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보도 자료를 내서 소비자 피해를 우려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냐라고 보면 식약처 기준대로 일반 식품인데 마치 특정 효과가 있는 것처럼 기능성 식품으로 광고를 했기 때문에 허위 과장 광고거든요, 사실상. 그럼 이런 내용으로 방송한 건강 프로그램들은 잘못된 내용을 방송한 거거든요. 근데 이에 대해서 정정 보도나 그 후속 대책을 내놓은 곳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게.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정말 매우 비대칭적인 윈 루즈 게임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관여자들이 이익을 봅니다. 그러니까 뭐 방송사는 시청률 올리죠. 그다음에 기업은 또 이익을 얻죠. 그다음에 홈쇼핑, 연계된 홈쇼핑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 수입 주체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 건강기능식품의 그 시장이 조 단위로 성장을 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피해는 소비자들, 시청자들이 보게 되는 거죠. 사실 뭐 이런 식의 협찬으로 이루어지는 방송 또 연계 편성 문제가 뭐 제기된 게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니에요. 이런 일부 건강 프로그램들의 문제가 왜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는 건지, 정말 규제할 방법은 없는 건지 저희가 취재 영상 보시고 이야기 더 이어가겠습니다. 방송사 간 연계 편성은 협찬주가 대행사를 통해 방송국과 협찬 계약을 체결하면 이 프로그램 시간에 맞춰 홈쇼핑과 상품 판매 계약을 진행하는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홈쇼핑과 협찬주, 대행사와 방송사가 이익을 공유하는 구조입니다. 구조가 이런데 방송사들은 문제점을 몰랐을까? 지난해 1월까지 석 달 동안 홈쇼핑과 연계 방송을 가장 많이 한 방송사 3곳에 협찬사가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 얼마나 관여하는지, 홈쇼핑과 연계 방송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를 물었습니다. 여러 차례 접촉했지만 방송사들은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드려놨는데 아직 저도 피드백을 못 받아서요. 지상파 가운데서 이제 SBS가 연계 편성을 제일 많이 한 걸로 일단 조사가 돼 있더라고요. 네, 저도 전달을 해드려야 되는 상황이어서 저희 콘텐츠 프로그램이 워낙 많잖아요. 저희 예능 기획 분들이 제가 우선 월요일날 출근을 해서 확인을
해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 규제 당국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협찬 프로그램에서 협찬주에게 과도한 광고 효과를 줬는지 등 내용 규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그리고 협찬 고지 등 협찬 형식에 대한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위원회 구성 문제로 2월부터 현재까지 심의가 중단됐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축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은 어떨까요? 제가 가서 들어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제작 구성에 영향을 미쳤는지 사후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확인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심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심의 제재까지 가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데, 상황이 이런데 2015년 협찬 내용 형식 규제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결국 폐기됐고, 그 뒤로 발의된 개정안도 국회 문턱에서 번번이 좌절됐습니다. 그나마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4월 종편 방송사들에 대해 방송 시간 동안 협찬을 받았다는 사실을 3번 이상 고지하도록 요구했지만 방송사가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제재를 내릴 방법은 없습니다. 국회가 통과시키려면 여야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많은 이해관계가 중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익적인 입법을 할 때 과연 로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것도 국회의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보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작년에 내돈내산 논란이 엄청 크게 있었잖아요. 뭐 인플루언서들, 유튜버들 다 엄청 솔직하게 제가 써보니까요, 제 돈 주고 사서 써보니까요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다 광고였고 뒤로 다 돈 받았던 거였고, 그래서 한번 쫙 혼란이 있었잖아요. 사과 방송 다 하고 뭐 채널을 닫는 유튜버들도 있었고, 그러고 나선 이제 옛날에 올렸던 영상에도 광고 표시 다 하는 걸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런 걸 다 보도해왔던 우리 언론도 사실은 그래였던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익명을 요구한 한 PD의 말을 들어보면 분위기를 좀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PD가 하는 말은 협찬에 자유로운 방송사가 있나요? 라고 반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송사 수입은 계속 줄어드는데 인건비랑 제작비는 계속 오르고,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방송을 제작을 해야 되느냐, 프로그램을, 이렇게 반문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간접 광고, PPL 같은 거는 그 제작비를 받으면, 그러니까 광고주한테 받으면 코바코 한국방송진흥공사에 일정 비율을 수수료 내야 된대요. 그리고 또 중간에 광고를 연결해준 기획사의 일부 수수료가 또 떨어진대요. 그러면 당연히 제작비가 줄어들겠잖아요. 근데 협찬 같은 경우는 그 협찬사가 기획사 수수료하고 제작비를 따로따로 내기 때문에 당연히 방송사는 광고보다 협찬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이게 참 방송사들이 어쩔 수 없이 돈 때문인가 봐요. 이게 침묵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논란을 뭐 어떻게 해명도 못하면서 그냥 계속 이렇게 상황을 끌고 가는 게. 네. 실제 그 매출액 좀 보면은요, 2019년 방송사업 매출액 구성 비율에 보면 광고 매출이 2018년 41.2%에서 39.2%로 감소를 하죠. 그런데 협찬 매출은 9.8에서 10.8%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협찬 매출이 방송사들의 주요 수입원 중에 하나가 돼 버렸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어떤 공생관계까지 형성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협찬이 광고에 비해서 굉장히 규제가 약합니다. 그래서 뭐 광고는 코바크를 통해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뭐 비용, 규모, 제재, 뭐 심의 이런 것들을 받잖아요. 근데 협찬은 현재 그런 게 없거든요. 말 그대로 현재까지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였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편법을 동원해서 이런 것들이 계속 자행돼 왔었던 거죠. 이미 방송사에서 협찬 매출 비중이 이렇게 커져버려서 이걸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방통위에서 협찬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정안이 이제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이게 좀 잘 통과가 되면 우리가 지금 제기한 문제점들이 개선이 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제가 보니까 방통위가 그 방송법 일부 개정안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국무회의에 지난해 10월 통과가 됐는데요. 협찬의 정의 자체를 신설을 했어요. 협찬은 그 프로그램의 경비, 물품, 인력,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다. 네. 그동안 정의조차 없었다는 것이고, 세부적인 이게 통과가 되면 그나마 형식적으로 어느 정도 규제가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제 국회로 넘어가 가지고
그 상임위 전체 회의에 회부된 상태예요. 그래서 앞으로 언제쯤에 이게 통과가 돼서 실질적으로 적용이 될지 그 부분은 아직 미정입니다. 네, 그래도 통과가 되면 상황이 좀 나아질 수 있을까요? 시간을 좀 걸릴 것 같긴 하지만. 또 이렇게 암묵적으로 진행되던 것들이 약간 이제 협찬 제도를 양성화했다라는 점에는 사실은 의미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그 말씀하신 규제 내용이나 이런 것들로는 과연 이렇게 계속 진화하는 이런 음성적인 것들을 따라갈 수 있을까? 개념을 정리하면 뭐 또 다른 정의하기 어려운 것들을 들고 나올 그렇죠. 것이고, 그다음에 어떤 품목을 제한하면 또 다른 새로운 품목을 들고 또 다른 형태로 계속 진화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을 예상을 해서 규제를 할 수 있는 것까지 미리 차단하는 이런 것까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은 사실 빠져 있습니다. 관련 법안이 이제 막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수준인데 보기에 가장 심각한 부분은 이제 방송사와 홈쇼핑 간의 연계 편성을 하는 문제인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그 개정안에 들어가 있나요? 그 방통위도 이 연계 편성 문제점을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상혁 방통위원장 뭐라고 했냐면요. 이 연계 편성이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주는 프로그램에서 네. 광고 행위를 하는 것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허위 과장 광고보다 더 심각하다라고까지 말을 할 정도인데 문제는 제가 현장 취재를 해봤더니 방통위 이제 현업자들은 좀 어렵다 규제하기가 이런 입장을 일단 얘기를 해주셨어요. 2015년에 MBN 미디어랩 영업일지가 공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징금도 부과가 됐었죠. 그 내용을 보면 MBN 미디어랩 협이 협찬사의 홈쇼핑 방송 일정에 맞춰서 MBN의 그 편성 일정을 돌연 바꾸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과연 방송국들이 이 책임에서 얼마나 자유롭다고 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리고 정말 몰랐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문제는 쭉 둘러봤는데요. 이제는 좀 개선점, 대안 뭐 이런 걸 좀 나눠봐야 될 텐데 항상 그 부분에 가면 뭔가 이렇게 딱 뚜렷하게 잡히는 게 없어서 고민스러운데 오늘도 좀 그렇네요.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진일보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시청자들한테 이제 답을 찾아보려고 이제 시청자 의견을 받아봤거든요. 그랬더니 공통된 의견이 눈에 띄었는데요. 요약하자면 제발 과장하지 말고 검증 좀 해주세요. 건강방송에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부분인데 그동안 부족했다는 이제 책찍질인 것 같고요. 은밀한 광고로부터 수용자를 꼭 보호해야 된다. 이게 이제 기본 원칙인데 저희가 좀 새겨서 아마 대안을 고민해야 될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방송 환경이 OTT 경쟁 체제 속에서 콘텐츠가 정말 중요해진 시대가 됐거든요. 그런데 콘텐츠의 질을 따지지 않고 그냥 돈 수익만 생각해서 협찬만 받으면 콘텐츠 질이 떨어져도 방송하는 이런 것들은 좀 방송사들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언론이 권위나 신뢰를 팔아서 시청자를 기만하는 행위, 또 방송사가 수용자를 상업적으로 보는 이런 시각들, 이런 것들은 정말 반드시 개선돼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질문하는 기자들 큐도 이 문제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